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자, 범위가 이러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에,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놓고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뒤에 것은 지워 놓겠습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자 높낮이가 변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 a와 b 사이에서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 알파와 베타의 지점을 내가 여기 어딘가로 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면은 베타 지점이 좀 더 높은 곳에 있죠. 자, 이 그림을 내가 살짝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쪽에도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가 아닌 범위를 지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았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까지 변할 때 함수 그래프는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범위라는 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 범위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알파에 대한 함수값과 p에 대한 함수값과 베타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이 축을 기준으로서 자,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영역을 내가 특별한 표시를 해보면 자, 이러한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이곳이 바로 최소값, 가장 높은 곳이 최대값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더 표시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 축이라는 것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중앙이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졌어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지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건 최대 최소가 아닙니다.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래 되겠죠. 자, 그리고 위로 볼로인 것을 보려면 자, 이렇게 오른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알파에서 베타까지인데, 자, 축을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있죠? 베타가 좀 더 멀리 있네요. 그 멀리 있는 곳에서 더 낮은 값, 최소값을 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네요. 자, 또 하나. 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자 알파가 좀 더 멀리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알파 베타의 범위에 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그쵸, p가 그 범위 요 범위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 더 설명하고 또 저것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 p가요 우리가 생각하려는 알파 베타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요 p란 축이라는 것이 요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즉,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그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가 이 구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축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서의 높낮이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이쪽에는 지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축은요, 이 구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인 곳에서는 최대 최소가 발생하지 않고 알파나 베타 중에서 큰 것이 최대값,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도 될 수 있지만 축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자, 그리고 위로 볼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자, 큰 값이 최대값, 작은 수가 최소값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다 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자, 얘네를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되죠. 자, 표준형 고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잡아보니까 2가 되었다 합시다. 자, 그 2를 기준으로 우리는 자, 관심이 0에서 3까지만 있어요. 자, 0이랑은 2에서 왼쪽으로 2칸 가야 되고 3은 오른쪽으로 1칸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간략화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은 이렇게 자,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이러한 구간.
S만 관심이 있고, 자,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 3까지 중에서 가장 최대는 0에서, 그쵸?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최대 값을 내가 F라고 쓸게요. 0이라고 써두면은, 자, 그러면 얼마가요? 2가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최소값은, 자, 꼭지점에서 발생했죠? 자, 그래서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어서요. 이것이 최소값, 이것이 최대값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밑에도 한번 가볼게요. 각자 한번 풀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라는 식이 있고, 이차 함수가요. 자, gx라는 식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는 fx의 최소값이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g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군요. 그럼 fx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fx를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 썼고요. 그리고 뭘 빼야 되죠? 1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제곱, 이걸 빼줘야 되죠? 그리고 원래 식에서는요, m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해되겠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적어서 m-1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죠? 플러스 m-1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로요? 최소값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하고, 이걸 아직 그래프를 안 그려봤기 때문에, 대략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아주 대략. 자, 그러면, 여기 1이라는 곳에서요. 자, 꼭지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범위가 0에서 4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이라는 것은, 한 이 정도. 여기가 0, 4는 좀 멀리 있네요. 그죠? 여기 이 정도. 자, 나머지 값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자,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네요. 이 구간에서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m이라는 것이 그러면 2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gx를 완성할 수 있죠. 2를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자, 0과 4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곳에서 자, 최대값이 되는 거 알겠죠? 자, 1을 넣었을 때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1을 넣으니까 2가 되어지는 것이네요. 자, 2라고 쓸 수 있겠고 최소는요.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를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 문제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잘 한번 분해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심화 문제도 한번 도전해보고 영상을 계속 한번 보길 바랍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요. 자,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걸 표준형으로 먼저 여기다 적어 놔 볼게요. 이제 표준형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 마이너스 자, 반을 쪼개어서 자, 이렇게 a라고 적었고요. 뒤에 뒤따라오는 값이요. a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플러스 5 이렇게 적었습니다. a 제곱 하나는 이쪽에 제곱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은 이 값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a에 관한 식으로서 문제에서 ga라는 이름으로서 함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자, 새로운 문제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러한 제한된 범위에서의 GA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GA라는 것에 대한, 표준형을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요, 여기에 제곱한다고 주었고, 이제 4가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표준형 바꾸는 건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에, 축의 위치가 1이라는 곳에서 발생했겠고, 0이라는 곳은 한 칸 떨어져 있고요. 3이라는 곳은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0에서부터요. 자, 3까지가 되는 건데
자, 그때의 최대값은 3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명시해 볼게요. 자, 3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다. 자, 3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GA니까. 자,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그대로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요? 4라고 써주. 어이구야, 색깔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 4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걸 다 외워서 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축의 이 위치가 구간에 대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딘가로 치우쳤는지 위로 볼록인지 아닌지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각자 각 문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